단톡방에서 내 메시지에 아무도 답 안 했을 때의 혈액형별 반응.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분명 재미있는 이야기였고, 나름 타이밍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단톡방이 고요해집니다. 카톡 화면 아래에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박혀 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어느새 30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 순간 혈액형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같은 영화를 보고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감상을 갖는 것처럼 일십이라는 하나의 상황은 네 가지 혈액형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첫째, A형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형은 메시지를 보낸 직후부터 이미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이 메시지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5분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자기 메시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뭔가 이상한 말을 했나? 분위기를 잘못 읽은 건 아닐까? 10분이 지나면 맞춤법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타가 있어서 이상하게 보인 건 아닐까? 문장 구조가 어색했던 건 아닐까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띄어쓰기 하나, 마침표 하나까지 다시 살펴보면서 혹시 자기가 실수한 부분이 없는지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들과의 단톡방에 내일 회식 몇 시에 모이기로 했죠? 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하면 A형은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공지된 걸 또 물어봐서 민폐를 끼친 건 아닐까? 혹시 이미 다른 단톡방에서 정해진 건데 나만 못 봤나?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20분이 지나면 단톡방을 나갔다 들어와 봅니다. 혹시 카톡 오류로 메시지가 제대로 전송 안 된 건 아닐까 하는 희망 아닌 희망을 품으면서요. 하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거기 있고 읽은 사람 수만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A형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아,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보고도 일부러 답 안 하는 거구나.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그 메시지가 계속 생각납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자꾸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는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르게 표현할 걸 하며 후회의 리플레이를 반복합니다. 차라리 이모티콘을 하나 붙일 걸, 물음표를 빼고 보낼 걸, 아예 안 보낼 걸 같은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돕니다. 심지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다시 단톡방을 열어보는데 여전히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면 A형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단톡방에 뭔가 올릴 때는 훨씬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메시지를 작성하고도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고 결국 그냥 말자 하며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A형에게 일십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둘째, B형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처음 몇 분은 기다립니다. B형도 사람인지라 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당연히 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반응이 없으면 마음속으로 명확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 관심 없나 보네? 그럼 나도 몰라. B형은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기 때문에 섭섭하면 그냥 그 마음을 바로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고 아, 서운하네 하고 받아들인 다음 빠르게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립니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주말에 등산 갈 사람? 이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답이 없으면 B형은 알았어. 너희 바쁘구나 하고 바로 혼자 다른 계획을 짭니다. 등산 앱을 열어서 혼자 갈 만한 코스를 찾아보거나 아예 다른 활동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B형의 장점은 이렇게 빠른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할 수 있는 걸 바로 찾아 나서는 행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잊히는 건 아닙니다. 감정의 전환은 빠르지만 기억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며칠 후 같은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이 다음 주 영화 볼 사람? 이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쳐요.
좋아요. 몇 시예요? 하며 반응하는 걸 보면 B형은 속으로 미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어? 나한테는 왜 답 안 했는데? 등산 제안했을 때는 다들 바빴으면서 영화는 시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운함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가끔 단톡방을 나가고 싶은 충동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뭐야, 나만 투명인간이야? 하는 생각과 함께 단톡방 나가기 버튼을 몇 초간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망설입니다. 나가버릴까? 아니면 그냥 알림 꺼놓을까? 결국 대부분은 그냥 놔두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가 있습니다. B형은 쿨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스타일입니다. 한번 서운하면 그 감정을 완전히 잊지는 않고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그때는 진짜로 단톡방을 나가거나 거리를 둡니다. 셋째, O형의 반응은 겉으로 보기엔 가장 여유로워 보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답이 없어도 다들 바쁜가 보네 하고 쿨하게 넘어갑니다. O형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못 봤거나 바쁜 거겠지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 단톡방에 저녁 뭐 먹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답이 없으면 O형은 다들 일하느라 폰 못 보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메뉴를 정해버립니다. 답이 없으니까 제가 치킨 시킬게요 하고 다시 메시지를 올리거나 아예 그냥 주문하고 나중에 치킨 시켰어요 하고 통보합니다. 이런 식으로 O형은 상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전혀 신경 안 쓰는 걸까요? 사실 O형도 속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는 쿨한 척하지만 한두 시간 지나도 답이 없으면 슬쩍 친한 친구 한 명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야, 아까 단톡방에 내가 물어본 거 못 봤어? 이렇게 은근슬쩍 확인하는 겁니다. 직접 왜 답 안 해? 라고 따지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친구가 미안, 회의 중이었어 라고 답하면 그랬구나. 괜찮아 하고 바로 이해하지만 만약 단톡 안 봤는데? 라는 답이 오면 O형은 속으로 읽은 숫자는 올라갔는데 안 봤다고? 하며 미묘한 의구심이 듭니다. O형은 직접적으로 서운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친한 사람에게는 나중에 만났을 때 농담처럼 야, 그때 내가 단톡에 물어봤는데 너희 다 일십하더라 하고 슬쩍 꺼냅니다. 가볍게 던지는 말이지만 사실은 나 좀 섭섭했어라는 신호인 거죠. 친구가 진짜? 미안해 라고 사과하면 그제야 O형은 에이 괜찮아 하며 진짜로 넘어갑니다. O형의 특징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혼자 사귀는 게 아니라 소통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AB형은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메시지에 답이 없으면 일단 감정보다 상황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단톡방 분위기가 답할 분위기가 아닌가? 내 메시지 타이밍이 잘못됐나? 아니면 이 주제 자체가 사람들 관심사가 아닌가? AB형은 마치 데이터를 분석하듯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단톡방에 다음 주 모임 장소 제안합니다라고 올렸는데 반응이 없으면 AB형은 지금 다들 퇴근 시간이라 폰을 못 보는 시간대구나 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파악합니다. 혹은 지금 단톡방에서 다른 주제로 대화가 진행 중이었는데 내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내서 흐름이 끊긴 건 아닐까 하고 맥락을 살펴봅니다. 단톡방 위로 스크롤을 올려서 직전 대화들을 다시 읽어보고 지금은 내 메시지를 끼워 넣을 타이밍이 아니었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기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나중에 더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올리는 게 낫겠어. AB형은 감정적으로 상처받기보다는 상황을 재조정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시도는 성공적이지 않았으니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하고 전략을 수정합니다. 삭제 후에는 단톡방을 관망 모드로 전환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주제로 말을 꺼내는지
그때 사람들 반응은 어떤지 조용히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아, 저녁 8시쯤에 올리면 반응이 좋구나. 주말 계획은 수요일쯤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답하네. 구체적인 옵션을 제시하면 반응률이 높아지는구나. 같은 패턴을 파악합니다. AB형에게 일십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번을 위한 정보 수집의 기회인 셈입니다. 감정적 충격보다는 학습의 재료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AB형은 같은 단톡방에서 나중에 다시 메시지를 올릴 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시간대를 바꾸고, 표현 방식을 바꾸고, 질문 형태를 바꿔서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네 가지 혈액형은 완전히 다른 감정선을 타고 흘러갑니다. A형은 자책의 터널로 들어가고, B형은 쿨한 척하며 서운함을 사귀고, O형은 겉으론 여유롭지만 속으론 확인하고 싶어하고, AB형은 감정보다 상황 파악에 집중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차이가 단톡방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특히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면 눈빛이나 표정, 목소리 톤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즉각 확인할 수 있지만 단톡방에서는 오직 숫자와 말풍선만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를 던졌을 때 돌아오는 반응의 유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십이라는 작은 사건이 혈액형별로 이렇게 큰 감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똑같이 메시지를 보내고 똑같이 답이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밤새 뒤척이고 누군가는 5분 만에 잊어버리고 누군가는 친구에게 확인하고 누군가는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각자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A형인데 전혀 안 그런데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혈액형이 성격을 100%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 경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혈액형이라도 반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느끼는 경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단톡방에서 메시지 하나 보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불안해하는지, 누가 가장 빨리 넘어가는지, 누가 조용히 지켜보다가 나중에 슬쩍 확인하는지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단톡방에서 일십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결국 단톡방에서의 일십 하나에도 각자의 성격과 감정 처리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 반응 하나에도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아닐까요?